네, 안녕하세요. 일어나병원 마취통증학과 함양도입니다. 네, 마취과 의사는 수술 전부터 수술 중, 그리고 수술 후까지 전반적으로 관리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수술 전에는 환자의 과거 질환력과 그 다음에 수술 전 평가를 통해서 전반적인 환자의 전신 상태를 평가하게 됩니다. 또 수술 중에는 환자의 그런 생체 징후나 마취 상태 등을 평가하고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수술 후에도 환자가 회복실로 나와서 생체 징후는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평가하고 그리고 환자의 통증 정도까지 평가를 해서 퇴실 여부를 결정하게 하고 퇴실 여부가 결정되면 병실로 인계해서 환자분이 병실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전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전신 마취와 수면 마취의 가장 큰 차이는 근이환제의 사용 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신 마취 같은 경우는 수면 유도제와 근이환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해서 환자의 중추신경을 억제해서 의식과 지각 기능을 상실하게 합니다. 이때 근이환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환자의 자발호흡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자발호흡이 사라지면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관사건을 통해서 기계호흡을 하게 되고 이 기계호흡을 통해서 흡입마취제를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면마취는 우리가 의식하 진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환자가 자극에 반응을 하는 정도의 진정을 하는 것을 수면마취라고 합니다. 주로 내시경이나 간단한 시술 등을 할 때 전신마취까지는 필요하지 않지만 환자가 많이 불안해하시거나 또 통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면마취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병원과 같은 척추관절 전문병원은 전신마취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수술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위마취를 시행을 하고 진정을 같이 시행을 해드리게 되는데요. 특히나 척추수술 같은 경우에는 엎드린 자세에서 수술을 시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신마취를 시행하지 않고 척추마취나 경막의 마취를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척추마취와 경막의 마취를 구분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척추마취는 척수각 내에 직접 국소 마취제를 주입을 해서 지각과 운동 능력까지 억제하는 마취를 이야기를 하고요. 경막의 마취는 이 척수신경을 싸고 있는 경막이라고 하는 막 위에 국소 마취제를 투입을 해서 운동 능력은 보존을 시켜주는 반면에 지각 능력만 상실하는 그런 마취가 되겠습니다. 이 척추마취와 경막의 마취를 시행함에 있어서 척추마취는 운동 능력까지 저하를 시키기 때문에 척추 수술 후에 환자의 운동 능력을 평가하는데 제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에는 운동 능력이 어느 정도 보존을 하는 경막의 마취를 시행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편입니다. 고관절이나 무릎 관절과 같은 정형외과 수술 시에는 바른 자세로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른 자세로 수술을 받으면 우리가 척추마취를 시행을 하더라도 마취의 높이를 조절하기가 용이하고 또 환자의 운동 능력을 보존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척추마취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또 어깨나 팔꿈치, 손목과 같은 상지 수술은 과거에는 부위마취보다는 전신마취를 많이 선호했다면 최근에는 초음파를 이용한 상완신경축 마취를 시행을 한 후에 진정을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마취는 굉장히 안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취와 관련된 합병증은 거의 없고요. 전신 마취와 부위 마취 사이에도 마취 위험성은 차이가 없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가 원하는 방식입니다. 부위 마취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 저는 환자분께 설명을 드리고 환자분이 원하시면 부위 마취하고 진정 마취를 같이 해드리는데 부위 마취의 가장 큰 금기는 환자의 거부이기 때문에 환자분이 원하시면 전신 마취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전신 마취라고 해서 특별히 더 위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환자의 전신 상태나 과거 질환력, 그리고 수술의 종류, 그리고 수술 후에 환자의 어떤 것이 이점이 있을지와 같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평가해서 환자분께 설명을 드리고 환자분과 상의하고 여러 과와 협진하여 마취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말고 저희 병원에서 마취와 수술을 받으시면 안전하실 것 같습니다. 수술 전에 금식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실 거예요. 수술 전 금식은 아까 전신 마취에 설명을 드렸지만
근이완제를 사용을 해서 기관삭관을 우리가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근이완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사람에서 있어야 할 구역구토 반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구역구토 반사가 사라지게 되면 만약에 위에 음식물이나 유액이 존재한다면 역류를 하게 돼서 이 역류한 내용물이 폐로 넘어가게 됩니다. 폐로 넘어가면 흡입성 폐렴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수술 전 8시간의 금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주하고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도 음주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이 음주가 머리에 미치는 작용하는 방식이 마취제가 작용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만성적으로 음주를 즐기시는 분이나 수술 전에 과격한 음주를 하시고 오는 분들은 마취제에 대한 환자의 반응성을 저희가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수술 전에 과격한 음주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흡연 같은 경우도 많이들 하고 계신데요. 특히 흡연은 폐와 관련한 호흡기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흡연 같은 경우에는 객단 발생이 증가돼서 흡입성 폐렴이나 기관지 경련과 같은 호흡기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또 특히나 마취 직전에 하는 흡연 같은 경우는 기관지를 예민하게 하기 때문에 기관지 삽관 직전이나 수술에 발관했을 때 기관지 경련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취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취라고 하면 보통의 환자분들은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 하반신 마취만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병원은 경막의 마취나 하반신 마취, 상완신경총 마취, 부위 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면 마취만 혹은 환자의 전신 상태나 수술 종류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전신 마취까지 어떤 환자의 상태나 수술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마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분은 안전하고 정확한 수술을 받으실 수 있고 빠른 회복과 함께 빠른 일상생활을 복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